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부정의 접두사 in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단어들이 여러분 쉽지가 않죠. 그렇지? 우리가 맨 처음에 그 in은 안으로 들어가는 in과 그 부정의 in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습, 그렇지? 이런 모습의 in은 공부를 했었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그렇지 그 부정의 in을 공부하고 있는데 단어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부분도 단어가 역시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기억납니까? in은 모양을 바꾼다라고. 그래서 왜냐면 왜 바꾸는 이유는 바로 그냥 발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정의 in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L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지? 그렇지. I L로 바뀌고 그 다음에 B, M, P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그랬을까? 그렇지. I am, im. 그리고 그 다음에 R 다음에는 뭐였지? I, R. 이렇게 이제 모양을 바꿔주는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모양을 바꾸는구나. 바꾸는 이유는 발음 때문에 그렇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수학 공식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L 다음엔 I, L, B, M, P, I, M, R 이렇게 기억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것을 제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mature라는 단어 mature 이게 성숙한 그런 단어예요. 그렇지? 성숙한인데 이걸 부정을 시켜서 미숙한으로 만들고 싶어. 이거 붙이면 되겠지. 붙이면은. 그런데 발음이 안 되죠. immature. immature 발음이 안 되니까 m이 왔을 때는 in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immature. 그래서 mature가 성숙한인데 부정을 시키기 위해서 앞에 in을 붙였다. in을 붙이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야. 발음이 안 되니까 얘가 이 m을 만났기 때문에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im으로 바뀌어서 바로 첫 번째 단어가 나오게 된 거죠. immature라는 단어.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mature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예요. mature는 성숙한, immature는 미숙한인데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부시하고 대통령 노무현이 보이죠? 바로 향하여, mature라는 단어. 바로 성숙한, 한미 얼라이언스 동맹. 그래서 성숙한 한미 동맹을 향하여라고 하면서 부시와 노무현 대통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한은 mature, 미숙한은 뭐였다? immature.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mature, immature를 확인해 봤고 그 발음 때문에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76번 단어 immeasure라는 단어를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단어는 원래 여러분 달과 관련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 달을 한번 그려볼까? 이게 달이거든? 달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문이라고. 근데 여러분 달은 모양을 바꾸지 이런 모습에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달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을 재는 거야. 여러분 달을 보면서 시간을 재는 게 뭘까? 태음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달을 보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잰단 말이야. 이렇게 재는데 바로 여러분 제가 이 재고 있는 이 도구가 뭡니까? 이게 바로 measure. 그래서 measure는 이러한 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동사로 쓰기면 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여러분 이 measure란 단어가 이게 원래 명사로 쓰면은 이러한 자를 가리키고 그다음 동사로 쓰면은 재다가 되는 거라고. 여기다가 여러분 부정을 시키는 거예요. 부정 얘를 붙인다고. 근데 이제 m이 왔으니까 I am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잴 수가 없다. 그게 바로 여러분 76번 헤아릴 수가 없는 immeasurable. 그래서 measure는 재다라는 단어 재다에다가 부정을 시켜가지고 야 이거 잴 수가 없는데? 잴 수가 없다? 그래서 바로 immeasurable. 헤아릴 수가 없는 무한한 그렇게. 여러분 첫 번째 동의어 infinite라는 단어 in 잘라버리고 in 부정. 첫 번째 동의어 in 부정 in 잘라버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거네. 자, 두 번째 unlimited. 어는 무조건 부정이잖아. 사삼과 버리고 부정. 자, 됐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measure에서 나온 immeasurable. 잴 수가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는 그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그 밑에 단어 immense라는 단어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immeasurable이 변형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얘하고 얘는 immense 같은데 한번 써볼까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immense가 나오잖아요. 거대한, 광대한이라는 단어. 얘도 여러분
사실은 바로 달에서 나온 단어죠. 이 단어도 measure가 제가 달을 재는 모습에서 왔다 그랬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혼자 쓰면 뭐예요? immense라는 것이. 이게 바로 여성들의 그 생리를 가리키잖아. 이게 우리가 월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달월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immense라는 단어도 바로 달을 가지고 시간을 재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고, 여기다가 부정을 시켜가지고 immense는 바로 잴 수가 없을 만큼 큰데 그래서 거대한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immeasurable, 헤아릴 수 없는, 잴 수가 없는, immense는 잴 수가 없을 만큼 큰 상태, 거대한. 알겠어요? 물론 이제 그 이번 뜻을 가버리면은 헤아릴 수 없다 뜻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immense의 세 번째 동요 가볼까요? 1번의 세 번째 동요 가보세요. enormous라는 단어. 이 동그라미 치고, 이 동그라미 쳐야 돼.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어쨌든 간에 이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동그라미 치니까 남는 단어가 뭐가 나와요? 이 단어 나오네. 표준이라는 단어, norm이라는 단어. 이게 여러분 표준, 표본, 그런 뜻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표준 앞에 1을 붙여가지고 표준에서 벗어난 거대한이 바로 네 번째 단어예요. 76번에 immense의 바로 세 번째 동요 enormous라는 단어. 바로 77번 immense의 세 번째 enormous는 표준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거대한이에요. 제가 여러분 제 손을 보면은 이 엄지, 이게 보통 크기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큰 상태에 제가 엄지를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고 차가 지나가는데 아주 큰 엄지의 그 조각상을 볼 수 있죠. 저게 바로 enormous thumb, 거대한 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보셨던 것은 여러분 그 올림픽 종합공원 가보면은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enormous, 거대한. 근데 immense는 이보다 더 크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가 immense예요. 그래서 immense는 이보다 훨씬 큰 느낌, 매우 거대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우리는 78번 immediate이라는 단어를 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immediate는 이문 부정이잖아. 남는 단어, mediate이라는 단어. mediate 여러분, 중재하다, 중매하다로 동사로 쓰이는 단어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형용사 여러분 중간이라는 단어 알지? medium. 우리가 중간에 medium 그러잖아. medium의 동사형인데 중간에 있으니까 중재하다, 중매하다. 한번 제가 여러분 그 동사로 쓰인 것을 이렇게 한번 만나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가다피는 이제 보이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다피는 제의했다. mediate는 바로 여러분 중재하다, 중매하다로 쓰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남쪽과 북쪽을 바로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겠다라는 그 mediate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중재하다, 중매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부정을 시키니까 중재하는 것 없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간상 즉시 공간적으로 가까이가 되는 거라고. 이 사람 필요 없는 거야. 바로 가는 게 아니라 immediate, 시간상 즉시, 공간적으로는 바로 인접한,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mediate는 중재하다로 동사로 쓰인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부정을 시켜서 시간상 즉시, 공간적으로 뭐야? 공간적으로 바로 딱 가까이에 인접한. 그래서 그 단어의 두 번째, 여러분 immediate의 1번의 두 번째 adjacent,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adjacent은 우리가 여러분 공부한 적 있잖아. 언제 공부했었냐면 그때 우리가 천상변 시인의 그 찻집을 가면서 우리가 adjacent 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그 immediate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1번 뜻이 중요하고 2번 뜻은 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직실한 건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1번 뜻, 공간적으로 바로 옆에 있는 상태, 인접한. 동요가 뭐였다? adjacent. 자, 우리는 79번 impervious라는 단어. 여러분 단어 상당히 까다롭게 생겼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문 부정이고, 그렇지? 부정이고. per는 여러분 perfect야. 그래서 이게 perfect니까 이게 강조된 거라고. 그러니까 per는 perfect예요. perfect 의미가 강조된 것이고, 남는 부분 이 단어 나오네. via. via는 여러분 전치사로서 길을 거쳐서 그런 뜻이에요. 어떤 길을 거쳐서 경유하여 그런 뜻이에요. via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항공 우편에서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항공 우편에서 여러분 제가 그 via 거쳐서 경유하여를 만나보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네. via 경유하여 거쳐서 항공 우편. 그러니까 항공 우편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항공 우편으로 보내지는 편지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via가 여러분 거쳐서 경유하여로 쓰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단어를 공부해 보지. 그러니까 이 길을 거치는 건데 부정을 시킨 거야. 강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길을 거치지 않는 거니까 거쳐서 가지 못하는 거야.
거치지 못하니까 통과할 수 없는이라는 2번 뜻이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이어는 거쳐서 경유하여 앞에 부정을 시켜가지고 거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경유할 수가 없는, 통과할 수가 없는이라는 2번 뜻이 중요해요. 여러분, impervious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볼 수 있냐면은 이게 이제 땅인데 땅의 surface 여러분 표면이라고 surface인데 여기 이렇게 집이 이런 집들이 이제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impervious라는 단어의 그 뜻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비가 온다고 이런 비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비가 쭉 이렇게 내리면 여러분 비가 어때? 비가 내리면 이래가지고 흡수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상태 또는 이게 우리가 침투되는 상태가 되겠지. 요것을 영어로 infiltration을 불러요. infiltration. 이 단어 알아야 돼. infiltration이라고 부른다고. 이게 바로 어떤 침투, 흡수된다는 거예요. 물이. 비가 와 흡수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 표면이 아스팔트가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 비가 흡수되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 바닥을 이렇게 흘러다녀야 되잖아. 그러니까 흡수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다니는 물을 런오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역시 중요한 단어죠, 이게. 바로 흡수되지 못하고 흘러다니는 물이야, 이게. 흘러다니는 물, 말 그대로. 이렇게 흘러다니는 물이다, 얘기지. 흘러다니는 물을 말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런오프, 흘러다니는 물이고, 그 다음에 흡수되면 infiltration이고, 또 뭐가 있을까? 바로 증발. 그러니까 비가 내렸다가 나중에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 증발되잖아, 증발. 그래서 증발되는 것을 영어로 뭐라 말하냐면, 중요한 단어 쓰죠. evapor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evaporation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면 impervious는 왜 안 나오느냐? 지금부터 나올 거라고. 어쨌든 비가 나와 흡수되면은 infiltration, 흘러다니는 물은 runoff, 증발은 evaporation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바닥이 어떠한 상태이냐에 따라서 흡수되는 양이 달라질 거 아니야. 이게 아스팔트일 수도 있고 흙일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 이게 이 바닥이 아스팔트면은 흡수가 거의 안 되겠지. 흡수가 거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런오프가 많아지는 거라고. 이게 아스팔트면은 흡수가 안 돼가지고 바로 런오프가 많아져가지고 바로 여러분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흙이면은 흡수가 잘 돼가지고 이 런오프 양이 적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여러분 impervious를 우리가 그 바닥을 제가 한번 직접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왼쪽은 아스팔트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요 중간 부분은 큰 벽돌 같은 게 놓여져 있죠. 그리고 맨 오른쪽은 작은 벽돌이고 여기에서 비가 왔을 때 impervious, 통과될 수 없는 상태가 가장 높은 거는 당연히 왼쪽 아스팔트라고.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통과가 좀 될 수 있는 것은 맨 오른쪽, 바로 작은 벽돌이 있는 부분.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표면이 impervious한 상태를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 건데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지금 봤던 것을 여러분 약간 좀 혼동되잖아. 저것을 다시 한번 사진을 통해서 제가 impervious, 통과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아스팔트, 이게 바로 impervious가 가장 높아. 여기가 거의 100에서 작으면 80% 정도까지 이제 impervious가 되는 거라고. 통과될 수 없고. 요거는 이제 보니까 요런 틈이 있잖아. 요거는 한 60% 정도 impervious라고. 요거는 어때? 비가 왔을 때 통과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그러니까 한 우리가 30-40%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퍼센트는 바로 impervious, 바로 통과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impervious surface, 통과될 수 없는 상태의 표면을 아스팔트가 가장 높았지. 100에서 80,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맨 끝에 부분은 30-40%. 제가 그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면이 흙이냐 또는 아스팔트에 따라서 그 impervious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거 지우기 전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물이 흡수되는 거 infiltration, 그리고 여기 표면은 impervious surface, 흘러다니는 물 뭐였지? runoff. 그리고 증발은 뭐였을까? 증발은 evaporation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impervious라는 단어 그렇게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림하고 여러분들 화면하고 같이 준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79번 impervious의 1번의 두 번째 동의어 invulnerable, 취약한이라는 단어 앞에 인을 붙인 건데 인잘라블이 인부정, 79번의 두 번째 인잘라블이고 그 남는 단어가
vulnerable, 취약한. 취약한. 그래서 앞에 in을 붙여가지고 취약하지 않다. 상처 입을 수 없는 됐죠. 세 번째 unsusceptible. 이 단어 기억나야 되는데 우리 언할 때 배웠는데 un 잘라버리고 susceptible은 영향받기 쉬운. 앞에 un을 붙여가지고 unsusceptible은 바로 영향받지 않는 둔감한. 우리는 여러분 80번 implausible.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운이라는 단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은 그 plausible이라는 단어, plausible, 그럴듯한이라는 단어, plausible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럴듯한,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여기 보이죠 여러분 evolution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라고 evolution에 대해서 여기 다윈이 남아있네. 다윈의 진화론은 여러분들이 그 종교를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잖아.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다윈의 진화론을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윈의 이제 그 theory 이론이죠, 그렇죠? theory. 그다음에 이제 of 진화니까 영어로 바로 나왔지 evolution. 이렇게 이제 evolution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evolution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배우니까 제가 미리 한번 보여드린 거야. 이게 진화. 그러면은 다윈의 진화론은 is plausible 그럴듯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아니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특히 어떤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럼 이걸 부정을 시키면 되겠다. 부정에 뭐지? 임을 붙이면 돼.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바로 받아들이기 힘든 implausible.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는 plausible. 임을 붙이면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implausible.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 plausible, implausible을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책에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럴듯하지 않은 뜻이 나왔잖아요. 요걸 이제 없애버리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럴듯한 뜻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은 요건 우리가 여러분 다윈의 이론 맞아 이렇게 박수 치는 모습에서 온다고. 이 박수를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여러분. 박수 치다 applaud.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박수 치다란 말이야. 박수 치다. 이 단어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요 부분이 여러분들이 빠져나온다 보면 돼. 그러니까 박수 칠만하다. 맞아. 그럴듯해. plausible. 알겠습니까? 박수는 applaud. 그 다음에 그럴듯한 plausible. 부정을 시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implausible. 그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동의어 unbelievable이라는 단어 un 사선 거버리고 un부정. 세 번째 동의어 un 잘라버리고 un부정. 네 번째 동의어 unreasonable un 잘라버리고 un부정. 네 번째도 un부정 이렇게 잘라버리고